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레 몸 이곳저곳이 아프고 눈도 침침해져서 많이 답답하시죠? 그래서 매일 아침 건강을 챙기기 위해 당근과 사과를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이고 당근은 눈 건강에 최고라는 생각에 매일 믹서기에 갈아 마시거나 껍질을 다 벗기고 생으로 씹어 드시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건강을 위해 매일같이 챙겨 먹은 이 습관이 오히려 영양소를 다 버리고 심지어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단맛이 강한 녹황색 채소인 당근과 아침의 과일인 사과는 면역력을 올려주고 치매를 예방하며 우리 몸을 새롭게 태어나게 할 만큼 엄청난 효능을 가진 대표적인 슈퍼푸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무작정생으로 먹거나 잘못된 시간과 방법으로 드시면 아무리 챙겨 먹어도 무용지물입니다. 사실 이렇게 흔하게 그리고 자주 접하는 식재료들은 별 생각 없이 먹다 보니 그 효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진짜 내 몸에 약이 되는지 정확히 아는 분들이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에서는 당근과 사과의 놀라운 효능 5가지를 시작으로 영양소를 온전히 내 몸에 흡수하기 위해 올바르게 먹는 방법, 그리고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꿀 조합과 집에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건강 레시피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매일 아침 챙겨 드신다면 여러분의 몸이 10년은 더 젊어지는 기분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당근과 사과의 올바른 섭취법은 물론이고 우리 몸의 생명 필터인 신장을 소리 없이 망가뜨리는 식탁 위의 숨은 원인들, 그리고 그 신장을 다시 튼튼하게 되살리는 놀라운 식습관까지 전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제 부모님께 당부드리는 마음으로 정말 세세하게 준비했으니 오늘 배운 내용으로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당근이 가진 놀라운 5가지 효능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보는 이 주황색 채소가 사실은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천연 영양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로 당근은 우리 피부를 젊고 탄력 있게 가꾸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쉽게 건조해지며 깊은 주름이 생기기 마련인데 당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변하여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돕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인데 당근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안쪽부터 수분이 채워지고 탄력이 생겨서 마치 값비싼 화장품을 바른 것보다 더 건강한 윤기가 흐르게 됩니다. 거울을 보실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 때문에 속상하셨다면 이제는 매일 아침 당근 한 조각으로 피부에 생기를 선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효능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암 예방을 돕는 강력한 항암 효과입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매일 활성산소라는 나쁜 찌꺼기가 생겨나 세포를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키며 결국 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근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은 이러한 나쁜 찌꺼기를 제거하고 정상 세포가 변질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유방암이나 위암, 그리고 대장암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 합성 비타민이나 영양제 형태로 베타카로틴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영양제보다는 당근처럼 자연 그대로의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에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연이 주는 생명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장수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당근은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뇌세포는 산화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한데 당근의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은 뇌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늦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면 매일 아침 당근을 챙겨 드시는 습관이 여러분의 뇌를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뇌가 건강해야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소중한 기억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는 이미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 눈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안과 질환이 생기기 쉽고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보기 힘들어지는 야맹증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당근의 비타민 A는 시력을 보호하고 망막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눈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침침했던 눈이 밝아지면 세상이 더 환하게 보이고 일상의 활력도 저절로 살아나게 됩니다. 눈은 우리 몸의 등불과 같으니 당근으로 그 등불을 환하게 밝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효능은 혈당 관리와 당뇨 예방입니다. 당근은 단맛이 있어서 당뇨가 있는 분들이 먹어도 될지 걱정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당근은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낮은 편에 속하는 채소입니다. 당근 속의 식이섬유는 음식물이 체내에서 당으로 변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따라서 적절한 양의 당근 섭취는 오히려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효능만 들어보셔도 당근이 왜 우리 식탁에 빠져서는 안 될 보약인지 충분히 공감하셨을 겁니다. 피부부터 뇌, 그리고 눈과 혈당까지 우리 몸 전반을 돌보는 이 기특한 채소를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먹을 수 있을지 고민되시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식재료를 내 몸에 진짜 약이 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올바른 섭취 방법과 정성입니다. 당근의 이 훌륭한 성분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명해 드린 내용들이 정말 소중한 정보라고 느껴지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는 말처럼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주황색 당근 한 조각이 내일의 더 건강한 나를 만든다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매일 아침 식탁 위에서 정성스럽게 쌓아가는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과학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몸이 가벼워지고 얼굴색이 맑아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당근은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수호천사와 같습니다. 하지만 당근만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을 사과가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당근과 사과가 만나면 우리 몸속에서 어떤 환상적인 마법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이 2가지를 함께 먹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진정한 건강의 고수가 되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당근의 5가지 주요 효능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식들을 단순히 알고만 계시지 말고 내일부터는 당근을 대하는 마음가짐부터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단순히 반찬으로 먹는 채소가 아니라 내 몸의 염증을 씻어내고 세포를 살리는 소중한 약이라고 생각하며 드신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이 효능들을 극대화하기 위해 당근을 어떻게 씻고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 그 비결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저와 함께 이 배움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당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아는 만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정직한 식재료가 주는 힘을 믿고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100세 시대가 두렵지 않은 튼튼한 체력을 갖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당근이 우리 몸에 얼마나 소중한 보약인지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고개를 끄덕이시며 당장 내일 아침부터
당근을 챙겨 먹어야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준비한 이 소중한 건강 정보들이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등불이 되어 드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저와 약속 하나만 해주시겠습니까? 만약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라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제가 더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비결을 연구하여 전해드리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우리 몸을 살리는 중요한 생명 지식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 제가 항상 곁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근이 몸에 좋다는 것은 알았지만 사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분들은 깨끗하게 먹는다고 껍질을 두껍게 깎아버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시원하게 생으로만 드시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드시면 당근의 핵심 영양소를 절반도 채 흡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근의 영양소를 100%, 아니 200%까지 끌어올려 내 몸에 온전히 흡수시키는 3가지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껍질째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당근의 겉면이 거칠거나 지저분하다고 생각해서 껍질을 칼로 깎아내곤 하시는데요. 이것은 당근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근의 핵심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알맹이보다 껍질에 몇 배나 더 풍부하게 응축되어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노화를 막아주는 이 귀한 성분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껍질 쪽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근을 드실 때는 부드러운 솔이나 수세미를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낸 뒤 껍질을 최대한 살려서 드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당근을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채소는 생으로 먹어야 영양소 파괴가 적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근은 예외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 성분은 아주 단단한 세포벽 안에 갇혀 있어서 생으로 씹어 먹을 경우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은 고작 10% 내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당근을 삶거나 찌는 등 열을 가해 익히게 되면 단단했던 세포벽이 허물어지면서 영양소가 밖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익힌 당근을 섭취할 경우 영양소 흡수율은 20%에서 30% 이상으로 훌쩍 뛰어오릅니다. 같은 양을 먹더라도 몸에 들어오는 약효가 3배나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법은 당근의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으로 바로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물에 녹지 않고 기름에만 녹는 지용성 성분입니다. 당근을 그냥 익혀서만 드시는 것보다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건강한 식물성 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시거나 조리된 당근에 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려 드셔보십시오. 이렇게 기름과 함께 당근을 섭취하면 놀랍게도 체내 흡수율이 60%에서 많게는 70% 이상까지 치솟게 됩니다. 생으로 먹을 때와 비교하면 무려 7배에 달하는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작은 조리법의 차이가 우리 몸에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껍질을 살리고 열을 가해 익히며 건강한 기름 한 스푼을 더하는 이 간단한 원칙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세포를 젊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단순히 당근을 간식처럼 씹어 드셨다면 이제부터는 오늘 배운 이 3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셔서 당근이 가진 생명 에너지를 하나도 놓치지 말고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정성을 들여 요리한 당근 한 접시는 그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 여러분의 몸을 더 강력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어서 이러한 당근과 함께 먹었을 때 마치 마법처럼 건강 효과를 몇 배로 높여주는 찰떡궁합 식품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당근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기 위한 3가지 비법을 잘 배우셨나요? 껍질째 먹고, 익혀 먹고, 기름과 함께 먹는 이 간단한 방법들이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근과 함께 먹었을 때 마치 시계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3가지 찰떡궁합 식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근과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식품은 바로 계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져서 고민이 많으시죠. 계란은 최고의 단백질 급원인데 특히 계란 노른자 속의 지방 성분은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속으로 잘 스며들도록 돕는 천연 용매제 역할을 합니다. 당근의 항산화 성분과 계란의 완전 단백질이 만나면 혈관은 깨끗해지고 근육은 튼튼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기름에 살짝 볶은 당근과 계란 요리를 곁들이신다면 그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찰떡궁합은 오늘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인 사과입니다. 당근에는 장 운동을 돕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사과에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가득합니다. 이 2가지가 만나면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비를 해결하는 데 놀라운 시너지를 냅니다. 또한 당근의 비타민 A와 사과의 비타민 C가 만나면 면역 체계를 이중으로 보호하여 환절기 감기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마지막 3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위 건강이 좋지 않아 당근을 생으로 먹을 때 속이 쓰렸던 분들이라면 양배추와 함께 드셔보십시오. 양배추의 비타민 U 성분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재생을 돕는데 당근의 항염작용과 만나면 위염이나 위궤양 예방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양배추는 혈액을 맑게 하는 정열 작용이 뛰어나 당근과 함께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당근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능력이 무궁무진하게 변합니다. 계란과 사과 그리고 양배추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재료들이지만 당근과 함께 올바르게 조합하여 드신다면 그 가치는 수백 배로 커집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식사가 아니라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살리는 정성스러운 치료제라고 생각하시고 이 조합들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직한 자연의 재료들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만들어내는 놀라운 변화를 곧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당근의 효능과 최고의 궁합식품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맛있고 건강하게 챙겨 드실 수 있는지 구체적인 요리법 2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레시피는 유럽의 장수 국가 중 하나인 스위스에서 유래한 베나 주스입니다. 이 주스는 단순히 목을 축이는 음료가 아니라 우리 몸의 염증을 씻어내고 세포에 활력을 불어넣는 액체 보약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먼저 깨끗하게 씻은 당근을 껍질째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김이 오른 찜기에 넣고 약 10분 정도 충분히 쪄주십시오. 당근을 찌는 이유는 앞서 배운 것처럼 단단한 세포벽을 허물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잘 익은 당근이 한 김 식으면 믹서기에 넣고 여기에 사과 반 개를 껍질째 썰어 넣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비법인 올리브유 1스푼을 추가합니다. 올리브유는 지용성인 당근의 영양소가 우리 혈관 속으로 빠르게 스며들도록 돕는 고속도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약간 붓고 곱게 갈아주면 완성입니다. 매일 아침 이 베나 주스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은 여러분의 장 건강을 회복시키고 안색을 맑게 가꾸어 줄 것입니다. 2번째 레시피는 프랑스식 당근 샐러드인 당근 라페입니다. 주스로 마시는 것이 지겨울 때 상큼하고 아삭하게 즐기기에 최고인 건강 식단입니다. 당근을 껍질째 얇게
채 썰어 준비한 뒤 소금 한 꼬집을 뿌려 약 10분 정도 절여둡니다. 당근이 살짝 숨이 죽으면 여기에 올리브유 2스푼, 레몬즙 1스푼, 그리고 홀그레인 머스터드를 약간 넣어 버무려 주십시오. 레몬의 비타민C는 당근의 영양소 파괴를 막아주고 입맛을 돋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만든 당근 라페는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샌드위치에 넣어 드시거나 식사 때 곁들임 반찬으로 드시면 체중 관리와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당근의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는데 여러분 가슴속에 꼭 새기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당근은 피부 주름을 펴주고 암과 치매를 예방하며 침침한 눈을 밝히고 혈당을 관리해주는 우리 곁에 가장 정직한 수호천사입니다. 껍질째 드시고 익혀 드시며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건강의 고수가 되신 것입니다. 계란이나 사과와 함께라면 그 효과는 더욱 배가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식탁을 생명의 에너지로 가득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당근만큼이나 우리 일상에서 친숙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사과에 대한 아주 놀라운 진실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사과를 둘러싼 수많은 오해와 아침 사과, 저녁 사과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드릴 예정이니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사과는 단순한 과일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사과에 숨겨진 효능과 독을 피하는 법을 배우는 순간 여러분의 건강 지도는 다시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사과의 신비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당근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마치고 이제 우리는 사과라는 또 다른 위대한 생명의 열매 앞에 섰습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이고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사과라는 말, 살면서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오래된 격언 때문에 저녁에 사과를 먹고 싶어도 꾹 참으시거나 혹은 이미 먹어버린 후에 건강을 해칠까봐 불안해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수많은 오해를 단칼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과는 단순한 과일 그 이상으로 우리 몸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화 기능을 돕는 천연 해독제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사과도 잘못된 상식에 갇혀 있으면 오히려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밤에 먹는 사과가 정말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독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보약의 얼굴을 하고 있는지 그 놀라운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과 속에 숨겨진 유기산과 펙틴 성분이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만나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사과 한 알이 진짜 금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하는 사과의 신비로운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사과를 둘러싼 세 가지 커다란 오해를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오해들만 제대로 바로잡아도 여러분은 사과를 단순한 과일이 아닌 내 몸을 살리는 천연 보약으로 온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빈속에 먹는 사과는 누구에게나 무조건 좋다는 생각입니다. 흔히 아침 빈속에 사과를 먹으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독소 배출과 쾌변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분들에게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과 속의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은 장벽을 부드럽게 감싸고 변비를 예방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위장이 약하거나 만성 위염 혹은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사과에는 사과산과 구연산 같은 유기산 성분이 들어있는데 위가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 강한 산성 성분이 들어가면 예민한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속쓰림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든 분들이 아침부터 차가운 생사과를 빈속에 드시면 위장에서 가스가 과하게 발생하고
하루 종일 배가 더부룩한 불쾌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따라서 위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사과를 드시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위를 깨우거나 양배추나 달걀 같은 가벼운 음식을 먼저 드셔서 위 점막을 보호하는 보호막을 만드시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무조건적인 건강 상식보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건강 관리의 시작임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오해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저녁 사과는 독사과라는 말입니다. 밤에 사과를 먹으면 사과의 산성 성분이 위를 손상시키고 과당이 그대로 체지방으로 쌓이며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을 계속 움직이게 해서 숙면을 방해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으로 볼 때 절반만 맞고 절반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과에 들어있는 유기산의 농도는 우리 위에서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분비되는 강력한 위산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고 약한 수준입니다. 또한 사과 속의 풍부한 비타민과 유기산은 오히려 하루 동안 쌓인 피로 물질을 씻어내고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적당량의 섭취는 숙면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진짜 문제는 사과라는 과일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사과를 먹고 나서 소화가 되기도 전에 바로 잠자리에 드는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사과를 드시면 소화기관이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밤새 일을 해야 하므로 당연히 잠의 질이 떨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전이라면 사과는 결코 여러분의 몸을 해치는 독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늦은 밤 참을 수 없는 허기가 찾아올 때 기름진 야식이나 고칼로리 간식을 드시는 것보다 잘 씻은 사과 한 조각을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혈관 건강과 체중 관리에는 수백 배 더 이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깎아 놓은 지 오래되어 갈색으로 변한 사과는 독소가 생겼으므로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불안감입니다. 사과를 깎아서 공기 중에 두면 표면이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 현상이 일어나는데 많은 분이 이를 세포가 부패하여 우리 몸에 해로운 독이 생긴 것으로 오해하고 아깝게 버리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갈변 현상은 사과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공기 중의 산소와 만나 산화효소 반응을 일으키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물론 갈변이 너무 심하게 진행되면 식감이 푸석해지고 맛이 떨어지며 비타민C 같은 일부 수용성 영양소가 조금 손실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의 장기를 공격하거나 염증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독소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깎아 놓은 사과 표면이 조금 갈색으로 변했다고 해서 두려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갈변을 방지하고 신선함을 더 오래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연한 소금물에 사과를 살짝 담갔다가 꺼내거나 레몬즙을 살짝 뿌려두시면 항산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여 사과의 예쁜 빛깔과 아삭한 식감을 훨씬 더 길게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평생 정답이라고 믿어왔던 건강 상식들 중에는 의외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잘못 전달된 정보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과는 우리 몸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하며 뇌세포의 산화 노화를 막아주는 하늘이 내린 고마운 선물입니다. 빈속에 먹을 때 주의를 기울이고 잠들기 직전에 섭취를 피하며 갈변 현상을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과는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가장 든든하고 정직한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 사과를 도구로 만드는 것은 사과 한 알이 가진 성분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상식과 무분별한 식습관이라는 사실을 오늘 꼭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오해의 장벽을 넘어서서 사과가 가진 진짜 놀라운 힘, 특히 우리 부모님들의 근육 손실을 막고 뼈를 강철처럼 튼튼하게 지켜주는 숨겨진 비밀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과를 둘러싼 커다란 오해들을 시원하게 풀어보았으니 사과가 가진 진짜 놀라운 첫 번째 비밀에 대해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눈에 띄게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리 근육이 눈에 띄게 가늘어지고 기운이 없어서 조금만 걸어도 금방 숨이 차고 무릎이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이것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 기력이 떨어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이라는 아주 무섭고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사라지면 뼈를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지지대 역할이 약해지고 결국 작은 발 디딤에도 낙상이나 골절 같은 치명적인 신체적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흔한 사과 속에 우리 부모님들의 근육을 강철처럼 튼튼하게 지켜주는 마법 같은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정말 드뭅니다. 그 놀라운 주인공은 바로 사과 껍질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우르솔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우르솔산은 우리 몸속에서 근육이 허무하게 분해되어 사라지는 것을 강력하게 막아주고 반대로 새로운 근육세포가 활발하게 생성되도록 돕는 기특한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권위 있는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들에 따르면 사과 껍질의 우르솔산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근육의 양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전반적인 근력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개 나이가 들면 아무리 고기를 많이 드셔도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가지 않아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사과가 그 소중한 영양분이 우리 몸의 튼튼한 근육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과는 뼈 건강을 수호하는 데에도 아주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사과 속의 플로리진이라는 특별한 성분은 골밀도를 촘촘하게 높여주어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뼈가 약해지면 아주 작은 충격에도 큰 부상을 입고 오랜 시간 누워 지내셔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매일 아침 사과를 껍질째 챙겨 드시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뼈를 속부터 단단하게 채워주는 천연 예방제가 되는 셈입니다. 튼튼한 근육과 단단한 뼈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자산입니다. 여러분, 사과는 단순히 달콤하고 맛있는 과일 한 알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유모차나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도 평생 당당하고 힘차게 대지를 딛고 걸으실 수 있게 돕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지금까지 껍질이 조금 딱딱하거나 소화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아깝게 깎아서 버리셨다면 이제부터는 그 소중한 껍질 속에 담긴 우르솔산과 수많은 영양소들을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사과 껍질 한 조각을 정성껏 씹는 행위가 여러분의 다리 근육을 다시 살리고 무너져가는 뼈 건강을 굳건히 세우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정직한 자연이 보내준 이 위대한 선물을 통해 100세까지 펄펄하게 걷는 즐거움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체 근육이 살아나면 인생의 활력도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 껍질 속의 보물처럼 숨겨진 퀘르세틴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 잘 들어보셨나요? 우리 부모님들의 소중한 근육과 뼈를 지켜주는 이 생명과도 같은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과와 함께 먹었을 때 보약보다 훨씬 좋은 환상의 궁합식품들을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이 있고 유익한 건강 지식을 연구하여 전해드리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용기가 됩니다. 또한 종 모양의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우리 몸을 살리는 중요한 생명 지식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소식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과와 함께 먹었을 때 그 효능이 마치 마법처럼 배가 되는 3가지 환상의 짝꿍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품은 바로 땅콩버터입니다. 사과와 땅콩버터의 만남이라니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영양학적으로 볼 때 이 둘은 서로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천생연분입니다. 사과에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지만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은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이때 땅콩버터가 그 빈틈을 아주 훌륭하게 메워줍니다. 특히 땅콩버터에 들어있는 건강한 불포화 지방은 사과 속에 들어있는 지용성 영양소들이 우리 몸속으로 더 깊숙이 스며들도록 돕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는 근감소증이 걱정되신다면 아침 식사로 잘 씻은 사과 한 조각에 땅콩버터를 살짝 곁들여 드셔보십시오. 사과의 우르솔산과 땅콩버터의 단백질이 만나 여러분의 다리 근육을 훨씬 더 튼튼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의 궁합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당근입니다. 사과의 비타민C 성분과 당근의 비타민 A 성분이 만나면 우리 몸속에서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 조합은 특히 침침해지는 눈, 건강을 보호하고 외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력을 비약적으로 높여주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할 때 사과의 유기산들이 그 과정을 돕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나 시력 저하로 고생하시는 부모님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천연 안약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강조해 드릴 식품은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와 사과를 함께 섭취하면 우리 몸의 고속도로인 혈관 속에 쌓인 끈적한 노폐물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강력한 정혈작용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권위 있는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식습관을 꾸준히 유지할 경우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무려 52%나 낮추는데 매우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위 점막을 튼튼하게 보호하는 양배추의 비타민 U 성분과 장 기능을 활발하게 돕는 사과의 펙틴 성분이 만나면 소화기관부터 깊은 혈관 속까지 우리 몸 전체의 대청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재료들도 어떻게 지혜롭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내 몸의 병을 고치는 기적의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세 가지 황금 조합을 꼭 가슴에 새기시고 내일 아침 식탁 위에서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사과 한 접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과의 놀라운 과학적 성분들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과는 껍질 속의 퀘르세틴 성분을 통해 우리 몸에 숨기린 폐와 기관지의 염증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 성분으로 혈관 속 끈적한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며 단단한 껍질을 꼭꼭 씹는 저작 운동을 통해 잠자던 뇌세포를 깨우고 치매를 예방하는 그야말로 전신을 지키는 수호천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명약이라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여러분의 건강 지표를 즉각적으로 바꿔줄 4가지 핵심 식사 실천법과 황금 공식을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특히 소화력이 떨어지고 근육 손실이 걱정되는 중장년층 분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지침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강조해드릴 비법은 소화력이 약하거나 위장이 예민한 분들을 위한 익힌 사과 요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 점막이 얇아지고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어 아침에 차가운 생사과를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가스가 차서 더부룩한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사과를 깨끗이 씻어 껍질째 얇게 썰어 냄비에 넣으십시오. 물을 아주 약간만 부은 뒤 약한 불에서 5분에서 7분 정도 은은하게 익혀서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과를 익히면 딱딱한 세포벽이 부드럽게 허물어지면서 유효 성분인 펙틴의 흡수율이 생으로 먹을 때보다 비약적으로 높아지며
위 점막에 주는 물리적 자극은 최소화됩니다. 여기에 항염 작용이 뛰어나고 혈액 순환을 돕는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면 혈당 조절은 물론 체온을 높여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보약 식단이 됩니다. 따뜻하게 익힌 사과는 장을 편안하게 달래주어 아침 배변 활동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혈관 청소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과, 양배추 샐러드 조리 공식입니다. 사과 반 개와 양배추 4분의 1통을 가늘게 채 썰어 준비하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드레싱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설탕이 가득한 소스 대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2스푼과 신선한 레몬즙 1스푼을 섞어 버무려 주십시오. 올리브유는 사과의 지용성, 항산화 성분들을 우리 혈관 속으로 빠르게 나르는 고속도로 역할을 수행하고 양배추의 비타민 유 성분은 사과의 산성 성분으로부터 위벽을 든든하게 보호합니다. 이 조합은 특히 혈압이 높아 고민이시거나 아침마다 손발이 붓는 분들에게 천연 이뇨제이자 혈관 청소기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식사 전에 이 샐러드를 먼저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 당뇨 관리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근육 소실을 막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사과 땅콩버터 에너지 식단입니다. 통곡물빵 한 조각에 첨가물이나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천연 땅콩버터를 얇게 바르고 그 위에 껍질째 썬 사과 슬라이스를 얹어 드십시오. 땅콩버터에 풍부한 양질의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이 사과의 우르솔산 성분과 만나면 우리 부모님들의 다리 근육이 허무하게 빠지는 것을 막아주고 뼈를 강철처럼 지탱하는 강력한 영양 공급원이 됩니다. 단백질 흡수율이 낮은 노년기에는 이렇게 지방과 효소가 적절히 섞인 조합이 근육세포 재생에 훨씬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실천법은 사과를 드실 때 반드시 껍질의 질감을 충분히 느끼며 30번 이상 천천히 씹는 저작 운동입니다. 껍질의 단단한 식이섬유를 씹는 과정에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여 인지 기능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입안의 침분비가 촉진되어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건강은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보다 매일 아침 식탁 위에서 실천하는 올바른 한 입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익혀먹기, 양배추와 곁들이기, 그리고 땅콩버터와 함께 먹기라는 이 세 가지 황금 공식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사과 한 알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내 몸의 숨기를 시원하게 열고 끈적한 혈관을 맑게 닦아내며 무너져가는 근육을 다시 세우는 정성스러운 천연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정직한 자연의 재료를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섭취하여 100세까지 흔들림 없는 강건한 삶의 토대를 만드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당근과 사과의 놀라운 세계를 함께 여행하며 우리 몸을 살리는 생명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눈 건강과 면역력을 책임지는 당근, 그리고 근육을 지키고 혈관을 청소하며 폐와 뇌까지 깨워주는 사과의 위대한 힘을 이제는 깊이 체감하셨을 것입니다. 아침마다 식탁 위에 놓인 사과 한 알과 정성껏 조리된 당근 한 접시는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치료제입니다. 이 소중한 정보들을 꼭 가족과 이웃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관심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하고도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당근과 사과 같은 이 위대한 슈퍼푸드들도 이것이 망가지면 우리 몸속에서 오히려 무서운 독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의 정수기이자 최후의 보루라고 불리는 장기, 바로
즉 신장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도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사과의 칼륨조차 심장을 멈추게 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한 장기이며 80%가 파괴될 때까지도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번 영상의 가장 핵심이자 결론인 신장 건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매일 먹었던 평범한 한 끼 식사가 어떻게 우리 신장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는지, 그리고 신장을 다시 살리기 위해 우리가 당장 버려야 할 치명적인 식습관은 무엇인지 그 놀라운 진실을 공개합니다. 신장이 무너지면 혈관도, 심장도, 뼈도 함께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신장의 경고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신장 전문의 남현진 박사님의 깊이 있는 조언과 함께 여러분의 신장을 구하고 남은 인생의 활력을 되찾아줄 신비로운 정화의 비밀을 시작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영상의 가장 핵심이자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가장 엄중한 이야기에 들어서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근과 사과가 몸에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보약이 되는지 길게 공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 몸에 들어온 모든 영양소가 맑은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세포 구석구석 전달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생명 유지를 위한 공장에서 가장 마지막에 독소를 걸러내고 깨끗한 피를 다시 돌려보내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 불리는 신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장 전문의 남현진 박사님은 신장을 가리켜 침묵의 장기이자 고독한 수호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자기 몸의 80%가 망가져 비명을 지를 때까지도 우리에게 단 한마디의 통증 신호도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혹은 여러분의 발목을 꾹 눌러보십시오. 만약 아침마다 눈가가 붓거나 발목에 눌린 자국이 금방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신장이 한계치에 다다라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간이 나쁘면 피곤하다고 말하지만 신장이 나쁘면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압을 조절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D를 활성화하며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을 생성하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화학 공장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먹었던 수많은 약초물, 고농축 녹즙, 심지어 사과 속에 들어있는 칼륨조차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독약으로 돌변한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한번 섬유화되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현대의학으로도 다시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장 건강은 나빠진 후에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절대 망가지지 않도록 사수하는 것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신장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던 범인들을 하나씩 색출해낼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셨던 국물 한 모금,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잡곡밥 한 그릇이 어떻게 신장의 거름망을 찢어놓고 있었는지 그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무엇을 먹어야 좋은가가 아니라 무엇을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활이 걸린 공부를 시작할 것입니다. 신장이 깨끗해지면 혈관이 맑아지고 혈관이 맑아지면 심장이 편안해지며 비로소 우리가 먹은 사과와 당근의 영양소가 온전한 생명력이 되어 여러분의 몸을 흐르게 될 것입니다. 남현진 박사님이 강조하는 신비로운 정화의 비밀, 그리고 신장을 다시 웃게 만드는 기적의 식사법을 이제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이 여과 장치를 구하기 위해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신장이 침묵의 장기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장은 비록 고통을 직접적으로 호소하지는 않지만 매일 아침 우리가 들르는 화장실에서 아주 명확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장 전문의 남현진 박사님이 강조하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신장의 3가지 경고 신호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여러분의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생존 문자일 수도 있으니 꼭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신호는 바로 소변에 생기는 거품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이를 보신 후에 변기속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소변 위에 미세하고 끈적한 거품이 마치 맥주 거품이나 달걀 흰자를 풀어놓은 것처럼 층을 이루고 있다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이 거품이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남아 있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혈액 속에 있어야 할 소중한 단백질이 신장의 거름망이 찢어져서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다는 단백뇨의 증상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단백질이라는 귀한 자원을 절대 밖으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소변의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장 여과 장치에 구멍이 났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이니 즉시 전문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우리 몸의 부종, 즉 붓기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을 조절하는 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댐의 수문이 고장 난 것처럼 몸속의 여분의 수분과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위가 유독 심하게 부어 있거나 저녁이 되었을 때 양말 자국이 발목에 깊게 패여서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피로해서가 아닙니다. 신장이 배출하지 못한 수분이 중력에 의해 몸의 낮은 곳이나 연약한 조직에 쌓여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특히 눈가가 붓는 것은 신장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초기 신호이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신호는 여러분의 호흡에서 느껴지는 불쾌한 냄새입니다. 양치질을 깨끗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나 소독약 냄새와 유사한 악취가 난다면 이것은 혈액 속의 요독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랐다는 뜻입니다. 신장이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주지 못하면 그 독소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다가 결국 폐를 통해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입맛이 떨어지고 자꾸 구역질이 나며 입안에서 쇠 맛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이미 한계점에 다다랐음을 의미합니다. 화장실에서의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왜 우리의 소중한 신장이 이렇게 망가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보약이라고 믿으며 먹었던 음식들이 어떻게 신장을 파괴해왔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들을 하나씩 밝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한 여정의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평생 건강을 위해 보약처럼 믿고 챙겨 먹었던 음식이 어떻게 우리 신장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었는지 그 충격적인 첫 번째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몸이 허하거나 기운이 없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골국이나 솥뼈를 푹 고운 진한 고기 국물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와 남편을 위해 정성을 다해 며칠 밤낮을 고아 대접하던 그 뽀얀 국물이 사실은 신장을 소생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넣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신장 전문의 남현진 박사님은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저하된 분들에게 이 국물을 마시는 행위는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뼈 국물 속에 녹아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인 성분 때문입니다. 뼈를 오래 구우면 고울수록 골수 깊숙한 곳에서 인이라는 미네랄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물론 신장이 아주 튼튼한 건강한 사람이라면 남은 인을 소변으로 잘 걸러내어 혈액 속의 인과 칼슘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진 중장년층의 거름망은 이 과도한 인의 파도를 도저히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걸러지지 못한 인이 혈액 속에 쌓이면 우리 몸은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혈액 속의 인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면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뼈 속에 저장되어 있던 소중한 칼슘을 강제로 뽑아내어 혈액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고리영양증이라는 무서운 질환의 시작입니다. 신장을 살리려고 먹은 사골국이 오히려 내 소중한 뼈를 안쪽부터 갉아먹어 골다공증을 유발하고 결국 뼈를 유리처럼 잘 부서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이 혈액을 떠돌다가 혈관 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돌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혈관 석회화를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신장의 사구체라는 미세한 혈관들이 이 석회화로 인해 막히고 딱딱해지면 신장은 돌이킬 수 없는 파괴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성이라고 믿었던 그 뜨거운 국물 한 모금이 사실은 부모님의 신장 거름망을 찢고 뼈를 녹이며 혈관을 돌로 만들고 있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잠시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아직 모르고 계실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신장 투석을 막는 최후의 생명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투석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을 위해 사골국을 정성껏 드시고 계실 분들을 위해 긴급하게 이 정보를 전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현진 박사님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진정한 보약은 입에 달콤하고 배를 든든하게 채우는 고기 국물이 아니라 내 장기가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맑은 물과 절제된 식단입니다. 특히 인 수치가 높은 식품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우리는 이제 정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잘못된 식습관의 망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신장이 비명을 지르기 전에 그 뜨거운 국물 그릇을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이 맑은 피를 걸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진실을 외면하는 동안에도 신장의 사구체는 과부하로 인해 하나둘 죽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국물이 기력을 보충해 줄 것이라는 낡은 믿음을 버리십시오.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의 고단백 고인산 식단은 오히려 독극물을 주입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사골국이 위험한지 과학적 원리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밥상 위에 또 다른 배신자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흰쌀밥 대신 고집스럽게 선택했던 그 음식이 어떻게 신장에 치명타를 입히는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한국인의 밥상 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으로 추앙받던 한 가지 식재료에 대해 아주 차갑고 냉정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현미와 잡곡입니다. 흰쌀밥은 독이고 현미밥은 약이다 라는 말 아마 수만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당뇨를 예방하고 다이어트에 좋다는 이유로 우리 부모님들은 소화가 잘 안 되는데도 억지로 뻣뻣한 현미밥을 고집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현미밥은 건강식이 아니라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하얀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신장 전문의 남현진 박사님은 신장이 약한 환자가 끝까지 현미밥을 고집하는 것을 보면 가장 안타까운 자살 행위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 치명적인 이유는 바로 현미와 잡곡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륨 성분 때문입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조절해주는 고마운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이 고장나면 이 칼륨은 배설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혈액 속에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재앙에 가까운 신호를 보냅니다. 근육이 마비되고
온몸이 무기력해지며 무엇보다 심장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심하면 자는 도중에 심장마비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현미는 백미에 비해 칼륨 함량이 무려 3배 이상 높습니다. 신장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칼륨 한 방울도 걸러내기 힘든 상태인데 건강에 좋다는 믿음 하나로 매끼 현미밥을 밀어 넣는 것은 신장에게 이제 그만 죽어라 라고 명령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나빠진 분들이 혈당을 잡겠다고 현미밥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혈당을 잡으려다 신장을 완전히 파괴하고 심장을 멈추게 하는 아주 위험한 선택입니다. 남현진 박사님은 강조합니다. 신장이 나쁘다면 이제 현미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깨끗하게 도정된 흰쌀밥을 드십시오. 평소에는 천대받던 흰쌀밥이 신장 환자에게는 칼륨 수치를 낮춰 생명을 연장해주는 가장 안전한 주식이 됩니다. 잡곡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인성분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사골국처럼 뼈를 녹이고 혈관을 돌처럼 굳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연식이라고 믿었던 그 거친 입자가 신장의 미세한 혈관 거름망을 사정없이 찢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식탁 위에서 힘겹게 현미밥을 씹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 선택한 그 한 그릇이 오히려 부모님의 생명줄을 갉아먹고 있다면 지금 당장 밥상을 바꿔드려야 합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신장이 약해졌을 때는 흰쌀밥이 최고의 보약이라는 사실을 꼭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관심이 무지함에서 비롯된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현미와 잡곡의 배신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유행하는 건강 상식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에 맞는 음식을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 그 거친 잡곡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흰쌀밥으로 신장의 휴식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2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국물, 문화는 또 어떨까요?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찌개와 국물이 신장의 얇은 여과막을 어떻게 걸레처럼 너덜너덜하게 만들고 있는지 그 3번째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을 구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면서도 사실은 가장 경계해야 할 건강보조 식품의 배신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몸이 좀 피곤하다 싶거나 기력이 떨어졌다고 느낄 때 여러분은 보통 무엇을 찾으시나요? 아마도 홍삼 진액, 흑염소 중탕, 양파즙, 장어 엑기스, 그리고 비타민이 풍부하다는 각종 과일, 농축액들일 것입니다. 약보다는 천연 성분이 낫겠지 라는 믿음으로 하루에도 몇 포씩 정성껏 챙겨 드시는 이 즙과 진액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 거름망을 걸레처럼 너덜너덜하게 만들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고 계십니까? 신장 전문의 남현진 박사님은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진 분들이 이런 고농축액을 마시는 것을 보면 치명적인 독극물을 혈관에 직접 주입하는 것과 다름없다 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농축이라는 화려한 단어 속에 숨겨진 잔인한 위험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연 상태의 채소나 과일을 입으로 직접 씹어서 먹을 때는 그 속에 포함된 풍부한 식이섬유가 영양소의 흡수 속도를 천천히 조절해주는 완충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며칠 동안 뜨거운 불에 끓이고 강하게 짜내어 즙으로 만들게 되면 그 속에 들어있던 칼륨과 각종 미네랄, 그리고 정체불명의 약초 성분들이 평소의 수십 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농도로 농축됩니다. 건강한 신장은 이 갑작스러운 영양 폭탄의 유입을 어느 정도 감당해내지만 이미 노화나 질병으로 기능이 떨어져 간신히 버티고 있는 신장에게 고농축즙 한 포는 감당할 수 없는 폭격과 같습니다. 신장의 미세한 모세혈관, 뭉치인 사구체는 이 고농도의 성분들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수백 % 이상의 과부하를 걸며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신장 세포들이 하나둘 파괴되고 염증이 생기면서 급성 신부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평소 신장이 약했던 분들이 명절 선물로 받은 건강즙을 며칠간 드시다가 응급실로 실려가는 사례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시중에서 파는 과일 농축 주스나 건강즙에는 맛을 내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인공 감미료와 방부제, 그리고 대량의 과당이 첨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분들은 신장 여과막의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 석회화를 가속화하는 주범입니다. 비싼 돈 주고 산 귀한 것이니 몸에 좋겠지 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사실은 내 몸의 소중한 정수기를 회생불능 상태로 망가뜨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남현진 박사님은 단호하게 조언합니다. 신장이 걱정된다면 입에 달콤한 농축액을 과감히 버리고 깨끗한 물과 자연 그대로의 생채소를 소량씩 나누어 드십시오. 그것이 신장을 살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을 위해 비싼 약초물이나 건강즙을 박스째 쌓아놓고 드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부모님의 남은 인생을 차가운 투석기 앞이 아닌 따뜻한 가족의 식탁에서 보내게 하는 최고의 효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섬유화되어 망가지면 현대의학으로도 되살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무지함 때문에 내 몸의 소중한 장기를 스스로 파괴하는 이 비극적인 연쇄 고리를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이 이 위험한 지배 함정에서 벗어나 신장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고농축 식품의 이면에 숨겨진 독성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보약은 화려하게 포장된 비닐팩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장기가 편안하게 감당하고 흡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식단에 있습니다. 신장이 비명을 지르며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그 화려한 포장지를 더는 뜯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신장에게 보내는 마지막 사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골국, 현미밥, 그리고 농축즙까지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위에서 신장을 파괴하는 또 다른 은밀하고도 강력한 암살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인의 식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국물 문화와 그 속에 숨겨진 나트륨의 공포입니다. 뜨끈한 찌개 한 숟가락에 담긴 그 짠맛이 신장의 미세 혈관을 어떻게 걸레처럼 너덜너덜하게 파괴하고 있는지 그 4번째 충격적인 이야기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을 구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길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인의 식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어쩌면 우리 민족의 정서와도 같은 한 가지 식습관에 대해 아주 뼈아픈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바로 뜨끈한 국물 문화입니다.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리고 진한 전골, 국물 한 숟가락을 떠먹어야 비로소 밥을 먹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하지만 신장 전문의 남현진 박사님은 이 국물을 시원하게 마시는 습관, 이야말로 우리 한국인의 신장을 가장 빠르고 잔인하게 파괴하는 침묵의 암살자라고 단언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들이킨 그 짭짤하고 진한 국물이 어떻게 신장의 미세 혈관 거름망을 걸레처럼 너덜너덜하게 만들고 있는지 그 공포스러운 과정을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국물 속에 녹아있는 치명적인 나트륨과 수분 과부하의 이중 공격 때문입니다. 국물 요리는 건더기보다 국물 자체에 엄청난 양의 소금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시원하다고 느끼는 그 감칠맛 뒤에는 신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농도를 맞추기 위해 혈관 속으로 물을 끌어당깁니다. 이로 인해 혈관 내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는 고혈압 상태가 되는데 신장은 이 높은 혈압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운명에 처합니다.
신장의 핵심 조직인 사구체는 아주 가늘고 섬세한 모세혈관 뭉치입니다. 이 연약한 필터에 매일같이 고혈압이라는 강력한 수압이 가해지면 사구체는 결국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거나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사구체 경화증에 걸리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진 분들에게 국물을 마시는 행위는 배수구가 막힌 싱크대에 물을 계속 들이붓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맞추는 댐과 같습니다. 그런데 신장이 망가지면 여분의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이때 국물 요리를 즐기게 되면 배출되지 못한 수분이 혈액 속에 정체되면서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이 오거나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셔야 잘 먹었다는 그 옛날의 미덕이 지금은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는 끔찍한 악습이 된 것입니다. 남현진 박사님은 신장을 살리는 식사법으로 건더기만 먹는 습관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찌개나 국이 나오더라도 국물은 가급적 손대지 말고 채소와 고기 건더기 위주로 식사를 하십시오.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습관은 나트륨 섭취를 극대화하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또한 외식할 때 자주 드시는 냉면이나 칼국수의 국물 역시 소금 덩어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짠맛을 줄이면 인생이 길어지고 국물을 버리면 신장이 살아난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실천하느냐 마느냐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식사 때마다 국물 없이는 밥을 못 드시는 우리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십시오. 국물 좀 그만 마셔 라는 여러분의 잔소리 섞인 공유 한 번이 부모님이 투석실 침대에 누워 계시는 시간을 수년 혹은 십수년 뒤로 늦추거나 아예 막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투석 외에는 대안이 없는 냉혹한 장기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우리 사회의 신장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사골국, 현미밥, 농축즙에 이어 국물 문화의 위험성까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보약은 비싼 재료를 넣고 푹 고운 국물이 아닙니다. 내 신장이 편안하게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도록 나트륨과 수분의 과부하를 줄여주는 심심하고 건조한 식단이 진정한 생명수입니다. 신장이 비명을 지르며 붓기와 거품료로 신호를 보낼 때 제발 그 짠 국물 그릇을 멀리 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신장을 이미 망가뜨린 이 나쁜 독소들을 우리 몸 밖으로 효과적으로 배출하고 다시 신장을 맑게 정화할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요?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지막 결론이자 남현진 박사님이 전수하는 신장 정화의 황금 공식과 우리가 매일 마셔야 할 진짜 건강한 물의 정체에 대해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웃게 만들 기적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번 긴 여정의 마침표이자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태어나게 할 마지막 황금 열쇠를 공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과와 당근의 축복을 배웠고, 동시에 사골국, 현미밥, 농축즙, 그리고 국물 문화라는 네 가지 치명적인 실수가 어떻게 우리의 신장을 소리 없이 파괴해 왔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미 지쳐버린 내 신장을 어떻게 다시 맑게 정화하고 남은 인생을 활기차게 보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신장 전문의 남현진 박사님이 전수하는 신장 정화의 최종 공식은 복잡한 약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과 식사 순서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화 공식은 바로 미지근한 맹물의 기적입니다. 신장 환자에게 과도한 수분은 독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적절한 양의 깨끗한 물은 신장의 노폐물을 씻어내는 유일한 천연 세척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물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찬물은 신장 주변의 혈관을 수축시켜 여과 기능을 방해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 한 잔을 천천히 머금듯 마셔보십시오. 이것은 밤새 신장에 쌓인 요독을 희석하고 배출하는 가장 저렴하고도 강력한 정화 의식입니다. 차, 나 커피, 음료수는 절대 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순수한 맹물만이 신장의 미세한 사구체를 통과하며 청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공식은 거꾸로 식사법의 실천입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는 나트륨과 칼륨의 흡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식탁에서 가장 먼저 젓가락이 가야 할 곳은 생채소가 아니라 익힌 채소나 흰쌀밥 한 숟가락이어야 합니다. 채소를 데쳐서 칼륨을 빼낸 뒤 드시면 신장은 훨씬 편안하게 영양분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식사 도중 국물을 마시는 습관을 완전히 버리고 식사가 끝난 뒤 입안을 헹구는 정도의 물 한 모금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신장의 여과 압력을 절반 이하로 낮추어 신장 세포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소금과의 작별이 아닌 현명한 동행입니다. 무조건 소금을 끊는 무염식은 오히려 몸에 전해질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대신 가공된 맛소금이나 정제염을 버리고 미네랄이 살아있는 천연 천일염을 아주 소량만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소금 대신 식초나 레몬즙, 들기름의 풍미를 활용해 입맛을 돋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혀가 느끼는 자극을 줄일수록 여러분의 신장은 더 맑고 투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돌이키기 어려운 장기이지만 우리가 오늘 배운 대로 정성껏 돌본다면 그 파괴의 속도를 늦추고 남은 기능을 기적처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나빠진 뒤에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셔서 짜고 매운 국물을 비우고 현미 대신 흰쌀을 씻으며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신장에게 사과의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마지막 결론까지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건강해지자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와 공유 클릭 한 번이 우리 사회를 투석의 공포에서 구해내는 거대한 파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함께 달려온 이 채널의 노력이 여러분의 활기찬 100세 인생으로 꽃피우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남현진 박사님이 남기신 말씀을 전하며 마칩니다. 신장은 여러분이 먹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그 한 입이 내일의 여러분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웃는 그날까지 저희는 늘 곁에서 가장 정직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당근과 사과의 비밀부터 우리 몸의 마지막 보루인 신장 정화법까지 함께 달려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식들은 단순히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식은 실천과 만날 때 비로소 생명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신장과 100세 건강을 위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마지막 약속 3가지를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투석기 앞이 아닌 활기찬 산책길과 따뜻한 가족 식탁 위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비움의 미학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몸에 좋다는 것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의 핵심은 얼마나 잘 비워내느냐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탁 위에서 짠 국물을 비우고 고농축즙의 유혹을 비우고 가공식품의 인공적인 맛을 비워내십시오. 비워낼수록 여러분의 신장 사고체는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장이 깨끗해지면 혈액이 맑아지고 피가 맑아지면 얼굴색부터 달라집니다. 내 몸에 독소를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힘, 그 비움의 시작이 바로 신장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정직한 식탁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유행하는 건강식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신장이 약해졌을 때는 거친 현미보다
부드러운 흰쌀밥이 보약이며 생채소보다 살짝 데친 채소가 신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자연이 준 재료를 내 몸의 상태에 맞게 지혜롭게 조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정직하고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신장을 깨끗이 씻어내고 오늘 배운 사과와 당근의 올바른 섭취법을 실천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차린 한 끼가 쌓여 여러분의 무너지지 않는 건강 성벽을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나눔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건강은 나 혼자만 지킨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무지함 때문에 신장을 망가뜨리고 고통받는 것을 막아주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보신 이 영상의 내용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하고 식사 때마다 국물을 마시는 친구에게 다정한 조언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건강을 선물하는 기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힘들지만 우리가 오늘부터 올바른 습관을 들인다면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남현진 박사님이 말씀하셨듯 신장은 우리가 먹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선택한 그 맑은 물 한 잔과 심심한 반찬 한 입이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웃음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긴 여정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직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매일 아침 시원하게 노폐물을 걸러내고 여러분의 온몸에 맑은 에너지가 넘치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100세까지 흔들림 없는 건강, 오늘 여러분의 선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정말로 이 긴 여정의 마지막 인사를 건넬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과의 붉은 껍질 속에 담긴 생명력부터 신장의 미세한 혈관 하나하나를 지키는 정화의 방법까지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생명의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내내 제가 가슴속 깊이 담아두었던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단 한 분이라도 오늘 저녁 식탁에서 그 짠 국물을 내려놓으실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일까 하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은 건강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다릅니다. 신장과 같은 장기는 비명을 지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이 지식들은 단순히 머릿속에 담아두기 위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과 중장년층 여러분, 그동안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정작 본인의 몸은 돌보지 못한 채 달려오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조금 더 정직하고 심심한 식단을 허락해 주십시오. 뜨거운 사골국보다 맑은 물 한 잔을, 거친 잡곡보다 부드러운 흰쌀밥을 선택하는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찬란하고 건강하게 바꿀 것입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유행에 휩쓸리는 자극적인 정보가 아니라 남현진 박사님과 같은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식견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정직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댓글과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건강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도 건강을 위해 애쓰신 여러분의 발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눈가가 붓지 않고 몸이 가뿐하게 깨어나는 기적 같은 아침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활기차게 숨쉬고 여러분의 온몸에 맑은 피가 돌아 100세까지 활기찬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꼭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거의 1시간 동안 함께 달려온 이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영상이 길었던 만큼 마지막으로 오늘 학습한 생명의 정수를 아주 짧고 명확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맹물 한 잔으로 신장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정성껏 조리해 껍질째 먹는 사과와 당근 한 접시를 여러분의 몸에 선물하십시오. 식탁 위에서는 그동안 우리를 서서히 병들게 했던 진한 사골국과 짠 국물을 과감히 밀어내시고, 신장이 약해졌다면 거친 현미 대신 부드러운 흰쌀밥을 선택하십시오. 이 단순한 공식 하나가 여러분의 혈류를 바꾸고 멈춰가던 장기들을 다시 뛰게 하며 여러분의 남은 생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신장 전문의 남현진 박사님은 여러분께 꼭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노화와 질병,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 신장 질환은 결코 여러분의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온 여러분의 몸이 이제는 나를 조금 더 올바르게 사랑해달라고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우리 인체는 올바른 재료와 정성만 있다면 스스로를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바꾼 식단이 바로 그 치유의 시작입니다. 간혹 많은 분이 묻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왜 이렇게 길고 자세한 영상을 만드느냐고요. 3분, 5분짜리 짧은 영상이나 자극적인 제목으로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사가 걸린 건강의 원리를 어찌 단 몇 마디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만들 때 마치 제 눈앞에 저의 친부모님이 앉아 계신다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부모님께 약을 챙겨드리듯 원리 하나하나를 과학적으로 설명해드려야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해하고 확신을 가지고 실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인내심이야말로 건강해질 자격이 있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와 인내심 있게 동행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나눈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무병장수의 복을 가져다 주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디 아프지 마시고 늘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저희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정직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